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파워포인트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저 하실 것은 바로 이미지와 도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까지는 이미지 따로 그리고 그 따로인 이미지에 편집을 해보셨습니다. 그런데 도형에 이미지도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좌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 스타일을 한번 주어 보고요. 도형에 이미지를 넣는 도형과 이미지, 그리고 스마트 아트에도 이미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아트와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지 스타일 적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림 스타일은 그림에 여러 가지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그림의 테두리뿐만 아니라 그림의 그림자랄지 또는 여러 가지 네온이랄지 이런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처럼 새로운 슬라이드를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존의 문서가 없으시다면 새로운 문서에서 작업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삽입에서 클릭하신 후에 그림에서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요. 이때 이 디바이스에서 찾으셨죠? 그림 하나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클릭하시고요.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볼게요. Shift 왼쪽 누르시면 저처럼 이렇게 크기를 줄이실 수가 있다라고 했죠. 저는 여러 번 눌러서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가운데 있었는데 왼쪽 상단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넣은 그림을 5개 더 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D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컨트롤 D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복제이다 보니까 그림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치까지 맞추어 옮겨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3개의 그림을 Shift 눌러서 다시 한번 선택을 쭉 하고요. 컨트롤 D 누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래로 이렇게 그림을 내려보도록 하죠. 그림 첫 번째 걸 클릭 한번 해볼까요? 그러시면 우리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그림 스타일은 바로 그림 도구의 서식에 있습니다. 저처럼 서식을 클릭하시고 나면은 그림 스타일이라는 그룹이 이렇게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것을 자세히 보시려면은 이 자세히라는 단추를 클릭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클릭하시는 순간 더 많은 그림 스타일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 그림 스타일은 이런 모양으로 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타일에 마우스를 댈 때마다 다양한 프레임 스타일이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 테두리와 그림 효과라는 이 부분에 가셔서 직접 작업을 하셔도 되지만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제공해주는 스타일을 사용하시면 훨씬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지금 저는 이 중에서 2차원 스타일로 하나 적용을 해 보았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자세히 버튼 누르시고 여기 마지막에 회전 흰색도 한번 눌러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약간의 이미지가 회전이 되면서 이렇게 두꺼운 테두리와 그림자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네모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버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원형으로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그림을 선택하시고 나시면은 3차원 입체로 그림을 세우시거나 또는 일명 우리가 반사라고 했죠. 아래쪽에 이렇게 반사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그림 스타일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내가 직접 그 스타일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은 바로 그림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 테두리와 효과 있지요? 차이점은 여기에서는 그림 테두리를 검정이나 흰색 또는 은색으로 하실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그림 테두리는 내가 원하는 색깔 마음대로 이렇게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림 테두리에서는 색뿐만 아니라 두께도 여러분들이 지정해서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 선택하신 다음에 그림 효과 가보도록 할까요? 그러시면 기본 설정부터 시작을 해서 3차원 회전까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도형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에서 이렇게 다른 그림 효과를 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반사, 네온. 특히 그림에서는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이 부드러운 가장자리인데요.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하시면은 우리가 외곽을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를 해서 자연스러운 배경으로도 만드실 수가 있죠. 클릭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요, 그림 스타일과 그림 테두리, 그림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주고 싶으실 때는 오른쪽에 그림 테두리와 그림 효과를 사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빠르고 신속하게 하고 싶으실 때는 왼쪽에 그림 스타일에서 만들어 놓은 이 템플릿을 사용하시면은 훨씬 초보자도 쉽게 효과를 주실 수가 있는 게 장점입니다. 우리가 도형을 그릴게요. 삽입에서 클릭하시면은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중간에 일러스트레이션 찾으셨죠? 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서 저와 같이 직사각형 하나 클릭해서 선택하시겠습니까? 클릭입니다. 그림을 넣고자 하는 도형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여기에서 저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걸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 이동시켜서 가운데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D입니다. 똑같은 크기의 세 개의 도형이 나타나셨죠? 이때 여러분들이 간혹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슬라이드의 중간에 안내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안내선이 있지 않을 경우도 있고 이 매 페이지마다 정사각형의 격자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안내선은 필요하지만 굳이 격자선까지는 빼놓으실 필요가 없는데요. 이렇게 안내선을 꺼내 놓으시면 방금 저처럼 그 중심을 맞추는데 바로 도형을 드래그하여 맞출 수가 있어서 참 편리합니다. 그럼 안내선은 제가 어떻게 꺼내거나 어떻게 없애버릴 수가 있을까요? 슬라이드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은 눈끝 및 안내선에서 클릭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눈끝 및 안내선 창이 나타나고 지금 우리가 보시는 이 점선이 바로 화면에
그리기 안내선 표시가 체크되어 있을 때만 저처럼 나옵니다. 여러분 다 나오셨습니까? 체크하십시오. 다 끝나셨다면 이때 확인 누르시면 저처럼 나오시고요. 다시 한번 오른쪽 눌러서 눈금 및 안내선을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화면에 그리기 안내선 표시 체크를 이제는 반대로 클릭해서 없애시고요. 확인하시면 이렇게 안내선이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쇄를 하시거나 슬라이드 쇼를 하실 때는 이 안내선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 안내선이 있는 게 편리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른쪽 눌러서 눈금 및 안내선에서요. 다시 한번 화면에 그리기 안내선 체크로 표시하고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이 도형에 그림을 넣으실 때는 먼저 넣고자 하는 도형을 클릭합니다. 제일 앞에 직사각형 저처럼 클릭하셔서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면 위쪽에 그리기 도구의 서식이라는 메뉴가 나타나시고 이 서식에서 클릭하시면 바로 이 도형에 대해서 서식을 주시는 게 왼쪽에 도형 스타일이었죠. 이때 여기에서 도형 채우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도형 채우기 클릭 중간에 보시면은 그림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클릭하시면 바로 그 아래에 말풍선 설명처럼 그림으로 도형을 채웁니다 라고 나오죠. 클릭하시죠. 그러면 그림 삽입 창 나오셨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검색창에서 검색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용 드라이브에 올리신 걸 찾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현재 컴퓨터 안에 이미지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제일 처음에 있는 파일에서 찾아보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미지 하나를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삽입하시면 바로 이렇게 이미지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도 같은 방법으로 클릭하신 다음에 그리기 도구 서식의 도형 채우기입니다. 여기에서 그림 클릭, 찾아보기 클릭, 그림 선택하시고요. 삽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방법으로 도형 채우기의 그림에 찾아보기 누르시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하시면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 입력된 그림들을 클릭 하시고요. 저처럼 여러 개 선택하실 때는 Shift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Shift, 클릭. 위쪽 그리기 도구에 도형 윤곽선 있지요? 이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을 클릭하시면은 도형을 사용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보이실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형에서 우리가 그림을 넣으면 똑같은 크기로 이미지를 크기를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도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바로 삽입하시는 분들보다 많은데요. 사이즈 맞추는 번거로움이 없어서 편리하기 때문이죠. 다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는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이 이미지가 쭉 길다란 가로인데요. 가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형을 그릴 때 약간 정사각형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이 사각형을 채우기 위해서
옆이 줄어들어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이미지의 가로, 세로 비율이 맞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비율에 맞게 고치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 한번 하시면은 이때 하얀색 슬라이드에서 오른쪽을 누르시면 안 되고요. 그림을 선택하신 후에 선택된 그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 주시면 바로 여기 밑에서 두 번째 그림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저와 같이 클릭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림 서식에서 이렇게 클릭 한번 하시면은 그림 서식이라는 창이 오른쪽에 나타나고요. 이때 여러분과 저는 바로 여기 페인트통, 채우기 및 선 보이십니까? 이 부분을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채우기에서 클릭합니다. 다시 들어가는 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 옵션 창을 닫으실 때는 닫기라고 보이시죠? 클릭하겠습니다. 이미지 위에서 오른쪽 누릅니다. 밑에서 두 번째 그림 서식에서 클릭하시라고 했죠? 오른쪽 그림 서식 옵션 창에서 4개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중에 첫 번째 채우기 및 선을 사용하시라고 했습니다. 클릭.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축소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채우기라는 제목에서 클릭하시면은 그 안에 또 다른 세부 옵션이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것이 압축되지 않고 그대로 비율을 유지하게 하실 때는 바로 그 아래쪽에 오프셋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이렇게 4개가 보이신가요? 저는 여기에서 오른쪽과 왼쪽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로가 이렇게 압축되어 있다 보니까요. 가로와 관련된 것은 오른쪽과 왼쪽이겠죠? 여러분도 저와 같이 오른쪽과 왼쪽에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먼저 왼쪽에 마이너스 20을 오른쪽에 마이너스 20을 이렇게 주시면은 이미지가 오른쪽과 왼쪽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값이 아닌 플러스 값을 이렇게 주시면은 이게 안으로 들어오면서 압축이 더 크게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바깥 영역으로 지금 그려진 도형의 바깥 영역으로 보내실 때는 이 오프셋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주시면은 이렇게 확장돼서 밖으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 보시는 그림을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누르셔서 그림 서식을 클릭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림 서식 창이 나타나시면 첫 번째 채우기 및 선이라는 페인트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이때 채우기를 클릭합니다. 한 번 더 클릭하시면은 축소가 한 번 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요. 이때 그림이 가로 그림이었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의 값을 밖으로 내보내셔야 돼서 마이너스 20 이렇게 마이너스 20하고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숫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적당하게 조절을 더 해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도형에 그림도 넣어 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도형에 넣은 그림에도 여러 가지 효과를 주실 수가 있을까요?
저와 같이 그림에서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쪽을 보시면은 그리기 도구라는 메뉴와 그림 도구가 동시에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각형 도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타일은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들어간 그림에 대해서 스타일을 주실 때는 그림 도구의 서식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도구 서식에서 클릭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다른 부분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조정에 가시면은 제가 색을 바꾸는 수정과 색과 꾸밈 효과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때 수정에서 클릭하시면은 다른 색깔로 또는 선명도도 이렇게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색에 가시면은 다양한 색깔로 변경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보이시죠? 하지만 여기 오른쪽에 스타일 한번 보시겠습니까? 스타일은 현재 회색으로 되어 있으면서 모든 애들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형 안에다가 그림을 넣으신다면 조정에 있는 수정, 색, 그리고 꾸밈 효과까지는 이렇게 가능하시고요. 스타일은 적용하실 수 없으시고 또 하나 그림 효과에서도요. 적용할 수 있는 것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분돼서 나누어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르기는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자르기에 이렇게 오시면은 기본적으로 도형에 맞춰 자르기 그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형에 우리가 그림을 넣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짝 응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슬라이드에서 엔터를 누르면 새로운 슬라이드가 이렇게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굳이 4번 슬라이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에서 저처럼 빈 슬라이드 하나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하나만 그려보도록 할까요? 삽입에서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일러스트 그룹에 보시면 제일 앞에 도형 단추가 있습니다. 이 도형 단추를 클릭하시고 저와 같이 사각형에서 첫 번째 직사각형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클릭하신 후 바로 빈화면에 이렇게 사각형 하나를 그리시면 되는데요. 정사각형으로 하셔도 되고 약간 직사각형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로 사각형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이 사각형을 6개 가로로 4개 세로로 이렇게 놓을 겁니다. 자, 똑같은 모양을 그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복제라고 했는데요. 하시기 전에 보통 도형은 윤곽선이 없는 게 깔끔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도형을 선택을 하셨다면 그리기 도구 서식에 윤곽선 보이시죠? 도형 스타일 안에 있습니다. 여기 도형 윤곽선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윤곽선 없음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제하겠습니다. 컨트롤 D 마우스를 잡으시고 이렇게 적당한 간격을 띄우신 다음에 제가 이런 것을 6개를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6개의 사각형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한 줄을 다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각형을 클릭하신 후 Shift 누르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 사각형을 클릭 한번 하시면 이렇게 다 선택이 되셨습니까? 이때도 컨트롤 D를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6개의 사각형이 복제가 되었죠? 이때 이걸 잡고서 쭉 내리신 다음에 또 적당한 간격만큼 띄워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D, 컨트롤 T 하시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각형을 여러 개 한꺼번에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6, 4, 24 해가지고 총 24개의 사각형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사각형을 한꺼번에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안에 사각형만 있기 때문에 사각형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우리가 모두를 선택하실 때 보통 사용하는 단축키가 컨트롤 A입니다. 여기에서 컨트롤 A 누르시면은 다 선택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택된 것을 홈 탭에 위에 홈 탭입니다. 오른쪽에 정렬에 가시면 정렬에서 클릭하시면 그룹 보이시죠? 이렇게 한 덩어리의 그룹으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이기 때문에 묶어주시고 나시면 오른쪽에 그리기 도구 서식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클릭 한번 하시죠? 그러시면 도형 채우기 보이십니까? 위에서 배웠던 것은 도형 하나하나에다가 이렇게 따로따로 그림을 채우는 걸 해보셨다면 지금 하는 것은요. 도형을 이렇게 여러 개를 그린 다음에 이 전체를 그룹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하시면 도형이기 때문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셔서 도형 채우기 클릭하겠습니다. 바로 도형 채우기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나면은 여기 중간에 그림이라는 메뉴 보이십니까? 그림에서 클릭 한번 그리고 찾아보기 누르신 다음에 우리가 저장해 놨던 그림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삽입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그림 한 덩어리가 그룹화된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퍼즐처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대로 쓰셔도 되고 약간의 변경을 해주신다면 저는 여기에서 사각형을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이 안에 들어있는 부분 사각형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것을 각각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이렇게 중간에 하나하나 빼주면 또 다른 효과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5강하고 6강에서 스마트 아트라는 기능을 배워보았습니다. 스마트 아트는 도형을 일일이 그리지 않고 버튼 클릭 몇 번만으로 한꺼번에 도예를 할 수 있는 게 스마트 아트였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아트에도 그림을 넣는 기능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왼쪽에 미리 보기에서 엔터 누르시면은 슬라이드는 몇 개고 계속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삽입해서 클릭하죠. 스마트 아트 일러스트 그룹에 있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저처럼 스마트 아트 찾으셨나요? 클릭 한번 합니다. 클릭.
그러면 스마트아트 그래픽 선택이라는 창이 이렇게 나타났고요. 우리가 목록형, 프로세스형, 주기형 해서 갖가지 형태의 스마트아트를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아트 그래픽 선택의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그림이라고 들어있는 카테고리 보이시죠? 이 그림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나면 도형과 그림이 섞어져 있는 여러 종류의 스마트 아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4개씩 해서 무려 여기에 보시면요. 8개가 있으니까 4, 8에 32, 32개의 종류, 1개 빼겠습니다. 31개 종류의 스마트 아트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첫 번째로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이렇게 육각형의 도형이 모아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클릭 한번 할게요. 그러시면 오른쪽에 이름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선택한 이 스마트 아트 이름이 육각형 클러스터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찾으셨다면 반드시 클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확인 누르겠습니다. 클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육각형 6개로 이루어진 스마트 아트가 나타납니다. 원래는 이 작은 조그마한 육각형도 모두 다 도형으로 따로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6개가 아니라 총 12개가 되겠지요. 이때 색깔이 들어가 있는 이 육각형에는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에 텍스트가 없는 것은 그림을 넣는 것인데요. 그림은 이 중간에 보시면은 그림 아이콘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콘은 파워포인트에서 그림을 나타내는 아이콘인데요. 여러분 다 찾으셨습니까? 바로 이것을 사용하시면 쉽게 그림을 스마트 아트에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림을 넣어보고 그리고 텍스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상단부터 시작하죠. 위쪽 하얀 육각형에 보시면 한가운데 이렇듯이 그림 아이콘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이 아이콘을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 그림 삽입을 물어보는 창이 나타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사용하실 때는 파일에서 찾아보기를 누른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찾아보기 클릭하겠습니다. 찾아보기 이렇게 클릭하시면 우리가 저장해 놨던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삽입, 그림이 육각형에 바로 콕 박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왼쪽에 있는 곳과 오른쪽 끝에 있는 것에 그림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곳에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찾아보기 누르시고요. 두 번째 그림 클릭해서 넣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에 있는 그림 아이콘에서 클릭, 찾아보기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마지막으로 넣어 주시면 도형에 콕 박힙니다. 텍스트도 각각 입력을 해 보도록 할까요? 텍스트라는 부분에 클릭하시면은 글씨는 사라지고 글씨를 쓸 수 있는 준비 기반인 커서만 깜빡거리는 거 보이시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털신이라고 입력을 해보고요. 여기 작은 육각형은 연결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요, 목도리 이렇게
눈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넣은 그림과 관련된 단어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덩어리의 스마트 아트로 사용해 주셔도 되지만 이 스마트 아트를 우리가 기능을 사용하시면 도형으로도 변경하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처럼 스마트 아트의 빈 공간에서 클릭하시면 위쪽에 스마트 아트 도구의 디자인과 서식 메뉴가 나오죠. 여기에서 디자인을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끝에 원래대로라는 그룹에 변환을 누르시면 도형으로 변환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변환해서 클릭하겠습니다. 도형으로 변환. 그러면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룹을 풀어주셔야지만 하나하나의 도형이 된다라고 했죠. 저는 여기 홈 탭에서 오른쪽에 그리기 그룹에 가시면 중간에 정렬이 있고요. 이 정렬 안에 그룹을 해제하는 명령어가 들어 있습니다. 정렬해서 클릭하셔서 그룹 해제하셔도 되고요.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컴퓨터를 익숙하게 사용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그룹화된 곳 위에다가 마우스를 대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메뉴를 모르셔도 바로 여기에서 그룹화에 그룹 해제를 좀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클릭. 이렇게 다 분리가 된 거 보이시지요? 빈 공간에서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그림 부분만 이렇게 클릭, Shift 누르고 클릭, 마지막으로 클릭하신 다음에 지금 저는 도형의 그림 부분만 선택한 거 보이시죠? 위쪽에 그림 도구의 서식입니다. 일단 그림 테두리는 윤곽선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효과 있으시죠? 기본 설정에 가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효과를 따르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첫 번째 기본 설정 1을 주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형의 효과도 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 조그만한 육각형은 보기 싫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클릭, 나중은 Shift 누르셔서 이렇게 각각 클릭하신 다음에 저는 델키로 한꺼번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 아트를 사용해서 그림을 놓고 텍스트를 넣는 멋진 도형도예를 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저희가 총 9강인데요. 9강에서는 바로 이미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